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이고요. 2주 전에 제가 아시는 미국에 계시는 박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그대로 카피해왔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이 보면은 압도적인 기후의 충격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빨리 닥칠 것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주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 옆에 보면은 드래프트 유엔 레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엔 보고서의 요약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고 보면은 그 종의 멸종과 그 세균 바이러스의 가그 퍼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고온에 시달리는 거, 그 생태계가 파손되는 거, 또 해수면이 증가해가지고 도시들이 위협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가속화되고 있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살 이 정도 되면 이런 문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중학생 정도면 여러분들이 40대에 들어가면 이런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고요. 저는 고향이 포항이에요. 포항이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과수원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그래서 저희 동네 사과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올해 초에 제가 제 고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던 사과 나무들이 이게 다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한테 사과 나무를 왜 다 베셨냐고 물으니까 온도가 따뜻해져 가지고 더 이상 사과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과 나무를 다 베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지구 종말을 보는 것 같다. 미국, 캐나다 48.6도 폭염에 800명 사망이라는 기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캐나다 북부 지역의 지난주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6월 29일 날 보면 온도가 48.6도까지 증가를 했죠. 여러분 48.6도가 얼마큼 뜨거운 온도냐면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그 목욕탕 가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욕탕 가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죠. 열탕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엄청 뜨겁죠. 이렇게 모르고 들어가면 그 열탕 온도가 45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기후의 온도가 48.6도면 살 수 있겠어요? 뭐 없겠어요. 당연히 살 수가 없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800명이라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캐나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림과 같이 이런 체육관에 모여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 캐나다 지역에 온도가 48.6도까지 올라갔냐 보면은 위에 보면은 더운 공기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가 따뜻해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왜 생길까요? 여기가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오면 그 중에 30이라는 에너지는 대기와 지표면에 반사가 돼서 다시 우주로 방출이 돼요. 그리고 70%라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지표면에 흡수가 돼 가지고 식물도 자라고 우리가 지구의 온도도 유지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70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겠죠. 다행히 지구는 70이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똑같이 70이라는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을 합니다.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7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우주로 80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구가 점점점 차가워지겠죠. 점점점 차가워져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7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70보다 작은 60이라는 에너지를 지구가 방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네,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70이라는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선가 그게 70이 에너지 방출이 안 되고 70보다 작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 지구에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70이라는 걸 방출을 못하고 70보다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실가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요, 메탄, 아산화질소, 또 이산화탄소, 과불화 탄소화합물, 수소불화탄소화합물, 육불화 황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개인지 살펴보면 대충 6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6대 온실가스라고 해요. 6대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가스입니다. 이런 가스가 지구에서 생겨서 대기 중에 차이면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다시 반사를 해가지고 지표면으로 오면서 지구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온실가스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온실가스가 왜 생기는지 과학자들이 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37%, 이게 35%, 14%는 이 숫자가 적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7%가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기타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면 35.6%가 또 에너지라 되어 있고 전기 및 열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14%가 에너지라 되어 있고 철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류는 못하겠지만 그 에너지에 사람들이 하는 에너지 활동이 온실가스를 만드는데 그게 전체 온실가스의 약 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후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에 있는 겁니다. 에너지. 사람들이 하는 에너지 활동이 거기에 기후 변화의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죠. 지구 온난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온실가스죠. 온실가스가 왜 생길까요? 바로 사람들의 에너지 활동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그럼 이거 에너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떻게 해야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 활동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탄소 중립이라는 활동입니다. 탄소 중립은 줄임말인데 이산화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에너지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그 이산화탄소만큼 우리가 만약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는 거 빼기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 하면은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보자, 이 말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보자는 그런 조약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기후 협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그럼 탄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탄소를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 식물을 많이 심으면 탄소를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탄소가 300만 톤, 1년에 300만 톤을 탄소를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은 30년 된 소나무를 4억 5천만 그루를 심으면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큼 되냐면은 500억 톤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 500억 톤을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없애려고 하면은 소나무가 몇 그루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조, 7조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좋은 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강제로 탄소를 모아가지고 그를 액화해서 땅속에 지금 묻고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모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또 탄소가 만들어지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해법이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탄소 배출인 거예요. 아까 탄소 배출은 왜 생길까요? 에너지 활동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그런 에너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그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한 말이잖아요. 신에너지는 요즘 TV 선전에 많이 나온 수소 자동차, 또 전기 자동차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석탄 액화라는 게 있죠. 석탄은 나쁜 거 아니야? 석탄은 태우면 연기가 나고 하는데, 근데 왜 석탄 액화가 신에너지가 될까요? 왜냐하면 석탄이라는 고체를 태우면 거기에 거름도 나고 불완전 연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액체 상태로 가스를 만들어서 그 연소를 하면 완전 연소가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걸 신에너지로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청정 에너지에 해당되는 재생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다음 지열 에너지,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발전소 세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큰 기업들이 발전소를 세워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생소한 단어죠.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해볼 겁니다. 잠깐 에너지 하베스팅을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하베스팅이 무슨 말일까요? 하베스팅이 영어인데 추수를 하다, 수확을 하다, 줍다 이런 뜻이고요. 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줍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하베스팅 정의는 뭐냐면은 여러 형태의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캠페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다시 모아서 쓰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 활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를 캐거나 석탄을 캐지 말고 남는 것을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자는 게 에너지 하베스팅 운동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개고요.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모으려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과학적인 원리와 과학적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에 활용될 수 있는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과학 원리를 쓰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발명 대회가 있으면 꼭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발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은 포토볼테이크 이펙트라는 거예요. 광전 효과. 뭘까요? 광전,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압전 효과라고 하는데 압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압전 효과라고 해요. 세 번째는 서머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열전 효과랍니다.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해서 열전 효과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마그네틱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자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구 자석과 같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기사를 보면은 그러면 전기가 뿜뿜 신기방기한 그 거리 어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옆에 LED 등도 켜고 그 노래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질까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4가지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압전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그 압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압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이에요. 실험은 압력으로 작동하는 리모컨이에요. 슬라이드 왼쪽 보면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바로 압전 소자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을 가면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플러스인 원자하고 이렇게 마이너스인 원자가 평상시 때는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압력을 주면 얘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가 생기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그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자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모컨을 작동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끝이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슬라이드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제 얼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잘 안 됐어.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벨이에요, 벨. 이 벨인데요. 여기에 화면 공유 끄셔야 보일 것 같아요. 화면 공유.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네. 여기 리모컨이 이게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여기 안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앞전 소자하고 작은 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전자파가 나올 거예요. 전자파가 나와서 여기 바닥에 있는 벨을 울릴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울리죠. 이 원리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손으로 누를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전자파로 해서 이게 그 멀리 있는 벨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같으면은 이거를 해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고속도로에 이런 압전 물질을 깔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만들어지겠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등도 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열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열전 효과를 이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하는 방법인데 그 실험으로는 촛불로 LED 램프 켜기예요. 그 원리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빛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열전소자가 있는데요. 이 열전소자 이게 열전소자예요. 이 열전소자 특징이 한쪽을 뜨겁게 하고 한쪽을 차갑게 하면 여기가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촛불을 이용해서 한번 LED 램프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촛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촛불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촛불이 잘 타고 있죠. 여러분 이 촛불의 에너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촛불이 탈 때 40W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40W면은 여러분 거실에 등이 있죠. 그 등을 켤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이 작은 촛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이 지금 열이 다 밖으로 버려지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열을 이렇게 가두어 보겠습니다. 열을 가두어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아까 보내드렸던 열전소자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가둬 볼게요. 열을. 그러면은 아까 촛불이 열전소자를 가열을 하고 있겠죠. 이 가열을 합니다. 아까 전 열전소자의 특징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워야 된다 했죠. 차갑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컵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촛불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LED 램프를 한번 여기다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LED 램프 불 들어오는 거? 가까이 가볼까요? 네, 카메라가 멀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을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LED 램프를 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초의 밝기보다 100배 정도의 밝은 빛을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전 소자의 원리, 열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에서는 이거는 어떤 걸 하냐면은 이 소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 피부에 이렇게 밴드처럼 붙여요. 이렇게 밴드면 사람이 체온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포항제철을 여러분 가보면 포항제철에서 뜨거운 철강이 이렇게 나오죠. 그 너무 뜨겁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방에 넣으면 어떤 방 벽면 전체가 이런 열전 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식을 때 동안 그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포항제철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전자기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이에요. 실험은 신체 운동을 이용해서 불을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신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열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터라는 거예요. 모터라는 건데 이 모터 바깥쪽에는 모터 바깥쪽에는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바깥쪽에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코일이 자석의 자기장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게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 그리고 여기다 손잡이를 선생님이 달아놨어요. 돌릴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코일에 의해서 생긴 전기를 가지고 다시 열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일 위에다가 휴지 있죠? 휴지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선생님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지금도 전기를 한번 손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기가 코일로 흘러가면서 지금 코일을 데워서 지금 전기가 나올 거예요. 연기 나나요? 예, 연기가 날 거예요. 예, 여러분 불 보이나요? 불 켜지는 거? 예. 예. 불 잘 타죠? 예. 이게 너무 하면 이게 밤에 안 되니까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품들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어디 쓰면 좋으냐면은 전기가 없는 오지 지역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불을 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그 전자기 효과를 이용을 해서 또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또 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작은 그 모타를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모타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용했던 LED를 써서 LED를 여기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꽂으면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이나요?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죠? 쉽게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아까 전처럼 불도 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등산 갔을 때 충전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아주 재밌는 제품들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선생님이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살균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태양빛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빛을 만드는데 어떤 빛을 만드느냐 하면 또 다른 빛을 만드는 거예요. UVC라는 빛은. UVC라는 빛은 여러분 자외선 알죠? 자외선 UVA, UVB, UVC가 있는데요. UVC라는 빛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쪼여주면 금방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원리가 바로 것이 바로 이게 태양전지예요. 솔라셀이라는 건데요. 이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햇빛이 들어오든 가로등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이 안에서 전자를 역이를 시켜서 자유전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 자유전자가 전기 회로를 따라 흐르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솔라셀 태양전지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아까 전 UVC라는 빛을 낼 수 있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빛이 실내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빛을 이용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오염된 물이 있으면 이게 오염된 오지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게 그 오염된 물이 있죠. 여기 그 대장균이라 있는 물들이 있으면 이 물을 넣고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가짜 태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에서 만들어 온 건데요.
이 가짜 태양 보이죠? 보입니다. 이 가짜 태양을 태양진지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이면 선생님 이거 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없죠? 빛이 안 나오죠? 여기 아무것도? 그런데 이거를 태양빛을 대면 빛이 켜집니다. 없으면 없는데 태양빛을 내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물을 살균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네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 압전 효과, 또 광전 효과, 전자기 효과, 또 뭡니까 열전 효과, 이거를 활용을 여러분들이 하면 선생님은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재밌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잠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했죠.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뭘까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의 원인이 뭐였어요? 나쁜 에너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에너지 활동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좋은 에너지 활동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활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이 뭐냐? 첫 번째, 자연을 가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국가에서는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바로 선생님이 실험적으로 보내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제품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